자,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요즘에 이제 저희가 실전 매매를 자주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개념적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제가 뭐죠? 오늘 좀 어니님이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자가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계산법이에요. 자, 수익을 내기 위해서 반드시 이해해야 될 계산법. 뭐 하도 주변에서 옆에서 계산을 틀리는 걸 많이 보셔서 오늘 이걸 하는 건가요, 혹시? 그건 아니고요. 네. 생각보다 계산을 함에 있어서 계산의 관점이 이미 많이 다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점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 저의 관점을 존중하고 저의 매매 스타일을 한번 배워보고 따라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의 계산법의 관점도 좀 알아주셨으면 해가지고 이 주제를 잡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오늘은 영상 길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죠. 모두가 원하는 수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수익. 근데 정확히는 수익금입니다. 수익금은 비중 곱하기 수익률이에요. 저는 이 안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수익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수익금은 뭐냐? 변하는 수익 같은 경우에는 내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즉, 이 말을 이어가면 평가 수익은 수익도 아니고 손실도 아니에요. 그냥 변화하는 숫자예요. 내가 주식을 사놓고서 아직 안 팔았을 때 찍히는 마이너스 플러스는 내게 아니다. 네, 그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으니까. 네. 즉 정확히 말하면은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수익금이란 실현 수익금입니다. 또는 실현 손실금입니다. 실현을 시키고 난 이후의 금액.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실현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중요한지 그 과정 현상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높일 수 있는 거는 비중 곱하기 수익률이에요. 그쵸? 이 두 개 곱하기라는 거는 이 둘 중에 하나의 요소가 커져도 수익금은 높아집니다. 비례한다는 원리예요.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수익률에 집착을 해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기분적으로 조그만 금액을 들어가서 큰 수익률을 먹고 나오면 기분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으니까 이쪽을 더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수익률을 관리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 수익률을 만들어주는 요소가 뭐예요? 주식의 가격이에요. 현재가. 즉 다르게 말하면은 여기서 변화하는 이 현재가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가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수익률이 높아지려면은 이게 6만원이 가면은 높아지겠죠. 근데 이 6만원이 갈 수 있는 이 현상을 내가 능동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느냐 생각해 보세요. 가능할까요? 내 맘대로는 안 되죠. 불가능이죠, 그거. 그쵸? 네. 제가 이야기하는 포인트는 거기에 있어요. 불가능에 가깝지만 이거를 컨트롤하려고 해요. 투자자가. 컨트롤보다는 이제 좀 높일 수 있는 걸 찾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 걸 찾아야 돼. 네. 네. 찾아야 된다는 게 결국엔 맞춰야 되는 거고 맞추고 싶지만 못 맞추는 게 현실이고 이런 약간 메비우스의 띠 같은 이 굴레가 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즉 제가 얘기하는 거는 능동적일 수 없는 수치가 이거인 것 같아요. 수익률의 변화값은 투자자가 능동적일 수 없다. 반면에 비중은 능동적일 수 있다라고 봐요. 저는 투자자가 유일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요소거든요. 사고 파는 행위는 내 손가락 버튼으로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비중을 높이고 줄이고를. 그렇죠. 내가 위험한데 안 좋은데 하면은 멈출 수 있잖아요. 비중을 늘리지 않고 유리하고 더 괜찮은데 하면 비중을 늘려갈 수도 있고 능동적이잖아요. 이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물론 컨트롤한다는 게 참 어렵고 훈련이 필요한 영역이지만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죠. 제 말은. 네, 여기는 컨트롤이 불가능하고. 자, 그러면은 저한테 두 가지의 소스가 있는데 하나는 컨트롤 할 수 있는 거고 어렵지만 컨트롤 할 수 있는 것과 아무리 어렵게 하더라도 컨트롤 할 수 없는 것과 둘 중에 선택을 하라면 저는 당연히 이걸 선택을 하죠. 수익금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수익률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비중에 의존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매매가 제 매매의 핵심은 수급과 파동을 이용하지만 결국에는 비중을 실어주고 빼주고 실어주고 빼주고 이 행위를 잘하면서 수익금을 높여나간다. 그래서 제가 꼼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꼼수를 쓰는 매매는 비중을 못 높입니다. 자금이 커지고 시드가 커질 때 수익금이 불만족이면은 열심히 시드를 키워가면서 빌드업하고 시드를 키워가면서 높여나가면 궁극적으로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수익금은 높일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능동적인 설계가 가능한데 그 방금 꼼수를 안 좋아한다고 했는데 꼼수가 뭐예요? 꼼수는 뭐 단순하게 얘기하게 되면 100만원 가지고 매매할 때는 할 수 있지만 1억 가지고 매매할 때는 못하는 행위들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좀 뭐랄까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주식을 제대로 하는 거가 아닌 네. 요령으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 것도 다 포함이죠. 그러니까 1억으로는 못해요. 그 행동을 똑같은 사람한테 똑같이 1억으로 해보세요 하면 못해요. 근데 100만 원이나 자신이 갖고 있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는 그냥 장난처럼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있거든요. 그런 모든 행동들을 꼼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결론은 투자자로서 수익금을 높여간다라는 이야기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실현손익을 관리하면서 쌓아 올려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는 비중을 컨트롤하고 비중을 키워나가고 그 안에서 수익금을 높여나갈 수 있는 이 선순환 구조를 찾고 만들어 가야 된다. 절대 수익률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매매를 꾸준히 오래 하다 보면은 높은 수익률도 만나고 상대적으로 적은 수익률도 만나고 마이너스 수익률도 만난다. 모든 게 만난다고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컨트롤 되면서 수익이 쌓아간다는 거는 이걸 수익률을 컨트롤하면서 조정하는 게 아니라 비중을 컨트롤하면서 조정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만 하고 끝낼까요? 네, 네. 자, 일단 뭐 알겠는데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이제 뭐 이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다고 쳐볼게요. 요 지점에서 쭉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그 원금까지도 아직 안 간 거잖아요. 오늘 많이 올라갔다고 해도. 그러면 이게 어떤 종목을 언제 들어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거 얘기하기에 앞서서 결국엔 종목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니까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종목이 중요하고 종목에서 언제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중요한 거는 맞아요.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전부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수익률로 놓고 보면은 종목을 언제 어떻게 들어가는 건데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수익률만 놓고 말하는 사람들의 개념에서는 네, 그냥 뭐 비중 나누거나 그런 것도 없이 100으로 그냥 딱 지금 올라갈 자리야 빵 못 올라갔네 끝 다시 시도. 이거는 물론 그렇게 해서 잘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 알아요. 그리고 그분들도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죠. 근데 자신의 성향이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사람은 다양하듯이 정말 네,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저의 매매도 쉬운 매매는 아니에요. 모든 주식 투자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려운데 자신이 무엇을 어느 쪽 길로 정하고서 가는 게 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냐를 반드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여기에 몰빵해서 여기에 동물적 감각을 갈고 닦을 것이냐 아니면 둘 다 이제 균형을 맞출 것이냐 이렇게 이제 본다면은 야, 두 개 다 하는 게 어렵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안 풀려도 이걸로 해결할 수 있고 네, 그런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어니님의 매매가 유연한 매매다라고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걸 선택한 사람이고. 네, 저도 네. 마찬가지로 그렇게 선택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에 동물적인 감각을 못할 것 같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백하자면. 그래서 그런 이제, 거예요? 네, 네. 저는 그렇습니다. 네, 해보고 싶었지만 네. 이건 좀 약간 아니다. 저는 네. 차라리 그렇게 해요. 기본 베이스를 저는 이렇게 유연한 매매를 갖고 가고 네. 오히려 수익률을 높이는 매매를 할 때는 저도 그런 매매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 매매를 저는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전체적인 계좌 통계나 수익금 측면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길게 봤을 때 말하는 거죠. 뭐 저도 이제 뭐 이렇게 하려 그러면은 뭐 트라이 하듯이 하면은 뭐 엄청나게 나오는 것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롱런할 자신은 없었다 이 얘기고. 그리고 저한테도 저는 뭐 다 해도 이 차이는 있어요. 수익률 높이는 매매는 1억으로는 돼요. 1억까지는 할 것 같아요. 근데 더 키우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유연한 매매로 다른 거 아예 맘먹고서 이렇게 집중 매매하게 되면은 종목당 뭐 3억, 5억도 하거든요. 네네. 네. 그런 매매를 못 한다는 게 수익금 측면에선 더 불리한 거죠. 그렇군요. 네. 뭐 3억 5억이 아니라 막 몇십억도 하시잖아요. 아, 네. 그거는 네. 굳이 거기까지는 건들지 않아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저희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냥 뭐 좀 시사점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종목을 고르는 것, 그리고 안 되면 칼손절하고 될 때까지 붙잡고 있고 막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고 이런 약간 천편일률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와중에 저희가 한 6개월 전쯤에 유튜브 세계에 나타나서 저희는 그냥 저희 하는 거 얘기했는데 많은 분들이 되게 막 어떻게 보면은 혁신적인 매매라고도 막 말하고 막 그런 반응들을 보이시잖아요. 진짜 놀랐어요. 네, 그게 놀랍죠, 저희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고요. 이런 거 그냥 저희 영상 보고 따라하시고 그런 거 이상으로 함께 하고 싶다 그러면 투자클럽, 저희가 하고 있는 투자클럽 네이버에 주식비더 공유 카페 오시면은 거기에 가입하시면은 지금 이렇게 말했던 거, 그리고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 그거를 본인이 직접 체험하면서 같이 따라하면서 경험 쌓고 실력 쌓고 수익금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저희가 만들어 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